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합이 결정한다고 해서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안양시 승인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저게 4,800만 원이 다 저기 일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데 현재 더 샵이 얼마인가요? 32평대가 오늘 현재 13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보고 내려왔습니다. 이 저기 KB 부동산에서 보면 그러면 평당 얼마겠습니까? 불과 한 두 달 전에 15억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한 2억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안양의 랜드마크와 같은 것이 제대로만 지어진다면 못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숫자가 하나 있는데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3,200만 원 미만으로 분양을 했어요. 오늘 현재 거기 평당 평당 가격이 얼마일까요? 과천 2단지 6,800 가더라고요. 4,800만 원이 비정상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과천을 쫓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위치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 4, 5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장래에. 그러면 4,800만 원이 보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 현산에서 최종적으로 보내온 가계약 아닙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조합이 결정합니다. 저 오죽하면 그 현산 직원한테 우리가 당신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5천이나 6천으로 결정하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그 경기남부소장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네 법무팀에서도 고민을 한답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나서 고민을 한대요. 이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4,800만 원이 예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누가 결정한다고요? 현산이 결정하면 그렇게 해야죠. 조합이 결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조합 홈페이지에 저 내용이 분명히 떠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61개 조항인데요. 우리가 요구했던 50개 조항을 현산이 수용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61개 조항이면 반은 지들 거 가져가고 반은 우리 걸 줘야 되는 게 우리 상식 아닌가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들을 했고 상식선에서 맞으니까 또 우리도 양보해 줬어요. 속된 말로 처음에는 우리가 많은 권리를 갖고 싶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줄 걸 줘야 받을 걸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최고기일 같은 거를 우리는 좀 넉넉하게 해달라고 하고 저쪽에는 야박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통일하자. 그런 것들이 다 수용이 돼서 50개 조항을 수용을 했고요. 4개 조항이 미탁이 됐습니다. 그 미탁을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SPC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SPC를 얘기할 때 현산이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이 현산이 설립해서 주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등기 권리를
해서 그쪽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건 불안하시죠? 조합이 우리가 주도해요. 그리고 현산이 보증하고. 그래야 되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왜 내 재산을 남에게 맡겨?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였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은 어떤 그 협상위원께서 그 와중에 니들이 2.58%를 제시했으니까 2.58%가 넘는 부분은 현산이 돈을 내라라고 좀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우리 내가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데 내가 금융기관에서 빌리는데 이자는 네가 내 그러면 그거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네가 2.58% 약속했으니까 여기 어디 찾아봐도 2.58%로 해준다는 약속은 사실 없습니다. 2.58%야말로 이 시공사를 선정할 당시의 시중 이자를 표시해 둔 거거든요. 지금 얼마라고요? 5.5%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막 이주비를 받아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8억 받았다고 치면 5%만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5, 8이 40, 1년에 4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이상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저 같은 서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다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좀 가라앉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다행인 게 미국이 한 10년 전에 리만 브로더스 사건 때문에 80만에서 100만 호의 홈리스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다 뺏기고 쫓겨났어요. 지금 연준에서 이자율을 크게 올리다 보니까 그럴 위험성이 재현될 것 같다고 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그 언론이나 정부의 입장으로 지금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이주비를 받는 한 1년 반, 2년 뒤에는 이 이자율이 좀 안정돼서 과거처럼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이주비를 받는다 그러면 저부터도 먹고 살 게 없어요. 모든 수입을, 저 연금생활자니까 이자로 내고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최저이자로 따지면 그 한일은행의 1등급 그러니까 1000점에서 960점의 신용포인트가 있는 사람이 4.3%더라고. 그리고 가장 높은 게 농협이더라고. 농협은 자그마치 6.2%까지 갑니다, 이자가.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 임원들이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평조합원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아니에요, 사실은. 경제 여건은 점점 나빠지잖아요. 나빠질 때 합심해서 현산에게 요구할 것을 제대로 요구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일 대오로 요구할 것들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데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나오면 참 불행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계약문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8조의 계약문서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새로 이 집을 이제 옮겨서 이사를 가시기 위해서 집을 사시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문서가 뭐겠습니까? 뭐 등기 권리증을 빼놓고 계약서잖아요. 어디나 계약서가 1번입니다. 그런데 몇몇 분께서 현금으로 1번으로 해달라.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1번으로 또 저 찌라시 이런 거 1번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아니라서.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이 롯데와 현산이 홍보 하우스를 여기 저 길 건너에 지어놓고 조합원들을 모셔서 홍보했던 내용입니다. 참 끔찍하게 과장된 선전들을 했습니다. 양사 모두. 제 평수에 조합 추정 권리가액이 10억 8천만 원이고 분양가는 8억 5,389만 원이니까 환급금을 2억 3,327만 원을 주겠답니다. 이건 이렇게 믿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장밋빛 꿈을 꾸신 분들. 롯데는 더 하더라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에서 써야 되는 사업비들, 금융이자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 이 액수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계수를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돈을 그 수입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눠준다고 하는 과장선전이 믿음이 가셨다면 큰일입니다. 그거는. 분명하죠? 네, 믿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막 이 모니터 켜놓고 얘기하는 거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롯데건설은 조합원 분양가는 2,560만 원인데 일반 분양가는 2,700만 원을 받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급금이 나와? 나 돈 엄청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익을 본다고 막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저 그 자리에서 누가 책임자인지 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장선전하지 마라. 니들이 얘기하는 이 분양가, 일반 분양가 2,700만 원에 어떻게 환급금이 나오냐.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독특하고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고. 조합원 분담금을 계산할 때 개인별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액 마이너스 조합원 권리가액입니다. 이거 아직 우리 평가사를 통해서 평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다라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1층에 사는 사람과 로얄층에 사는 사람 권리가액이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 국토부에 들어가서 우리 주택을 보시면 제 30평대의 경우 6억 3천만 원 미만이 1층의 권리가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가액이고 6층부터는 6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로얄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라는 구조가. 그래서 개별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액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용평가사들을 시켜서 전부 계산해야 됩니다. 그게 다 조합에서 돈을 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야 권리가액들이 확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계산 예시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쉽게 이해 못 하십니다, 이거. 회계사나 돼야 이거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숨겨놓고 양사 모두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과장 광고한 것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롯데도 못하고 현산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걸 뭐라고 잡겠습니까? 계약서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죠. 또 계약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의 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문서로 담겠다고 하는데 몇몇 분들이 홍보물부터 넣자고 하시는 바람에 현산이 그걸 거절해서 못한 거고요. 홍보물을 넣는다 안 넣는다는 사실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니까. 또 하나 계약 이행 보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변호사님 공정증서를 내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님들께서 현산을 선택하신 분들이 숫자가 많아서 현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총회가 있기 전에 얘들이 야근수를 써서 공정증서를 조합원들에게 다 뿌렸어요. 받으셨죠? 네. 다 가까워 다 받으셨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 중에 통상적으로 건축법상 하자 보증은 2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이제 붕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골조에 관한 경우는 30년간 보증하겠다. 이게 이제 시공보증을 포함해서 골조에 관한 것은 30년간 보증하고 시공보증을 100%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계약보증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약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계약보증을 요구했더니 얘들 얘기가 뭐냐면 시공사 선정 계약금으로 200억 원을 지금 조합에다 여입해 둔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약이 됐으면 그거 무이자로 현산이 대여금으로 전환해서 조합의 사업비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인데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책임질 수 없으니까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두 개 은행에 100억씩 갖다 예치를 해놨답니다. 그 상태를 전환해서 쓰면 되지. 왜 계약보증까지 요구하냐. 시공보증 100%나 했는데 처음에는 20%의 계약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이미 200억이 들어와 있고 시공보증을 100% 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별도로 계약보증을 요구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었고 이 계약보증이 꼭 필요하다면 현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비용은 니들 내라 그러면 하고 우리 조합적으로 미루는 겁니다. 처음에 현산이 뭐라고 오해를 했느냐면 계약보증 20%면 4,179억에 20%면 얼마입니까? 800억이 훌쩍 넘죠. 무슨 돈을 그렇게 또 달라고 그러냐 하는 오해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조합원님들이 좀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조합에서 계상한 사업비가 565억이라는 말은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런데 현산에서는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조합 사업비로 빌려줄 수 있다라고 7대 공약에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필요 이상의 돈을 조합에다 빌려주면 견물생심이라고 위험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저라도 돈 보이면 들고 튀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난다면 우리 조합원들이 다 분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필수 사업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도록 조합에서 증명하고 정관도 만들어서 보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관을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될 만한 사안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미탈계열됐다는 부분하고요. 일반 분양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래도 그걸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고 지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럼 우리 현산하고 하지 말고
때려치자는 말씀이신지 참 답답합니다. 현산의 요구해서 들어주면 다행인데 현산이 지금 카트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안을 보낼 때 현산이 조만간 광주 사고 문제로 영업정지를 받을 겁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조합안에 영업정지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써서 보내니까 조합 홈페이지에 떠 있는 공문 보셨죠?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거는 좀 감정적으로 우리가 좀 미숙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서 현재까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우리 지연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저기 한국은행 발표가 5.6%입니다. 10개월이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약 한 3, 4% 되겠죠? 물론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때는 좀 낮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만약에 지금 시점이라면 이미 120억 이상의 이 물가 상승분의 분만큼 여러분들이 분담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좀 빨리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체되고 안 할 거라면 모르되 할 거라면 지체되는 순간 지연이자로 여러분들의 부담이 된다 하는 점을 설명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동 903호 기형입니다. 예. 제가 늦게 와서 그 앞에 건데 몰라서 제가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님은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 여기 와서 저는 어르신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어르신은 아닙니다. 애기입니다. 예. 뭐 조합에서 목소리 크게 막 하시는 것도 맞고. 네, 잘못됐기 때문에 잘 가라고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불만이라면 여기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시지 말아달라고. 당연하죠. 예. 그럼 좀 낮춰주시죠. 중간에 누가 끼어들면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시지 말고 그냥 내가 편하게 원래 말씀하시죠. 내가 원래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 보내요. 그렇게 살아왔고 누가 나는 뭐가 불이에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요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은 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협상도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현산도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도급을 맡기려면 우리에 맞게끔 최대한대로 끌어당겨야 된다.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조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조합장이 예.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이겁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를 몰라서 내가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억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합장이 아닌데 억지가 아닌데 저 조합 임원도 아닌데. 자, 임원이 아니겠든 내 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대가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저한테 궁금하신 사안. 상대가 있으면 우리가 좋은 조건을 끌어내려면 예. 쟤네들이 밥 주고 술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다 했잖아요. 현상이나 롯데나. 그러면 쟤네들 그랬습니까? 저는 왜 받은 그러십니까? 사실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많이 알아보세요. 예. 나는 저는 집에 들어오는 과일 상자도 예. 발로 차서 내보내기 때문에. 나도 안 먹었습니다. 예. 그러나 근데 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현재 조건이 있으면 지네들이 준다고 이거 사탕까지 다 해놨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 협상장들이 결렬이 됐으면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현상은 있잖아요. 상대를 갖다가 약점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약입니다. 아직 물어보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예,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요점이 뭘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아니 지금 들어서 조합장님을 훑는 훑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여기 뭐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건지 나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한 착한 사람 그렇게 굴지 마세요. 뭘 궁금한 걸 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 진행을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좋은 조건으로 조화적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 그래서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맞아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최대한대로 예, 알겠습니다. 현산의 아킬레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국토부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도 봐야 되고 이럴 때에 아킬레스 찔리는 게 지가 따라옵니다. 왜 그런 짓을 안? 왜 그걸 앞장서 안- 주십시오. 예? 여기서 그 소리 아, 내가 어제 조합장한테 얘기를 했죠. 아, 조합장이 앞장설 게 아니라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앞장. 아, 그렇게 알려줬어요. 내가 조합장이 그렇게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원하는 거지. 뭐 하지 말자 이런 건 거짓말입니다. 자, 절대 여기 그런 거 아닙니다. 뭘 하지 마세요. 협상가로서 협상에 참여해가지고 신우님께서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팩트가 조금 빈당 같아가지고 제가 견해가 다른 것은 다른 모임에 가서 하시죠. 저는 제가 설명드리는 모임이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그럼 개별적으로 더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엄 의원님, 서울시 안에다가 롯데안을 얹어가지고 엉터리로 안 만들어서 50개 조항 새로 만들으라고 얼마나 고생시키셨습니까?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마시고. 뭘 엉뚱한 소리예요? 제가 롯데 계약안 거기 한 자라도 들어갔던 거 있으면 권리는 조합으로 모든 책임과 의무는 현산으로 해서 현산 자극해서 감정적으로 엇나가게 만드셨잖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팩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방해하러 오셨으니까 저는 할 일 끝났으니까 가겠습니다. 네,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